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요. 지난달 국회에 출석을 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이미 알려진 이 평북 영변과 평남 강선 외에 평북 구성에도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 지금 논란을 낳으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해당 발언과 국민의힘의 비판의 목소리를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북의 지금 우라늄 농축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입니다. 정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기반인 한미 공조를 흔들고 우리 안보 태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안보 자충수를 두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더 이상 국가 안보를 실험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확인된 건데요. 들어온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발언, 정 장관의 이 발언이 지금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으로부터요. 하루 50에서 100장 정도 가량의 대북 정보 공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단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단독 보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통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이 지금 이런 게 나왔다면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봐야 되죠, 혀 교수님? 예,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니까 예. 여권 고위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여권 고위 소식통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심각한 문제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또 인용을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정 장관이 밝힌 정보가 아주 민감하고 큰 것이었다. 정 장관의 설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명에 대해서 미국에게 설명을 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예. 상당히 이번 발언에 대한 파장에 따른 상당히 국익의 손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예. 사실 정동영 장관이 3월 6일 날 국회 외통위에서 저 발언을 한 이유는요. 사실은 구성이라는 이 새로운 시설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이란의 폭격에서 없애려고 했던 농축 우라늄의 그러니까 농축 규모가 60%밖에 안 된다. 네. 이게 사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매일 90%의 우라늄 농축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활동을 빨리 중단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초점을 모아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 방점을 찍었던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금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말이라고 인용한 고심 시설 이 지금 영변이나 강선 말고 그러니까 구성을 또다시 추가를 함으로써 예. 그 구성이라는 이 새로운 위치가 사실은 미국이 우리에게 공유해준 그 정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발언 직후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통일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의 여러 가지 이 연구소에서도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미국은 이걸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공유해 준 것을 아마 지금 민감한 내용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의 그 관계에서 과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이 부분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지금 정보 공유를 중단한 것이 아닐까라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빨리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직 그 중단을 일주일 단위로 하는 건지 한 달 단위로 하는 거 이건 나오지 않았는데 협약이 있기 때문에 영구히 할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일단 그렇지만 일주일 정도 하지 않을까, 중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호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 동맹의 주요 핵심 중에 하나가 정보 공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잠깐 그 흘러가는 말 중에 구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전 세계 국가 중에 한국의 중요도가 넘버 10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등 안에 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통일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민간 기관에서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미국의 민간 기관, 예를 든다면 아이시스 같은 데서 오래전부터 구성 얘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한국의 정책 결정자 그 서클에 있는 사람이 마치 또 미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하고 제가 그 표현은 뭐하지만 이건 진짜 경박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예. 신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동맹국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한 제재입니다. 한국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예. 솔직히 우리 같은 안보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한국을 믿을 수가 없다. 한국에다가 정보를 주면 이게 어느 틈에 북한에도 가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한 게 사실이고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북한에다가 구성에 있다라는 걸 미국이 알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동맹에 있어 논란이 되는 문제를 지금 많이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보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또 안보 전문가이신 또 정호김 의원께서 지적을 강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양태정 부위원장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실수든 고의든 지금 정 장관이 한 거 이거 기밀 사항을 공개한 것이라는 것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 구성시에 이제 핵 농축 시설이 있다는 거에 관한 내용은 뭐 미국의 뭐 ISS나 뭐 38로스나 그런 미국 싱크탱크에서 여러 차례 이제 연구 보고서 같은 걸로 언급된 바도 있고요. 사실 예. 2021년에 CNN에서 방송에서 구성시에 그 추가적인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방송이 된 적이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 정동영 장관은 이제 그런 방송이나 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통일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보고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다만 이게 오비락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미국 측에서는 좀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어쨌든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는 지역 그로 위치 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런 반응을 조금 더 자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